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야권 지형 재편이 예고된 상황이죠. 오늘은 국세청장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 연결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야권의 방향성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표와 갈등을 계속 빚어왔었는데요. 안철수 전 공동대표 결국엔 탈당을 했는데 지금 분열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누구 책임인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요.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주류와 비주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선 문재인 대표는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모두를 아울러서 당을 통합해야 할 대표로서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이 이렇게 분열됐으니까 우선 당 대표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정당입니까? 이것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창당해서 대표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혁신전당대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정도의 정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서로가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니고 각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문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각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은 또 야권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후에는 이 새정치연합하고 혁신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안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안철수 의원 탈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의 외연을 넓혀서 정권 교체에 기여하려면 지금처럼 새정치민주연합과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되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에게 여러 가지 서운한 감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야당끼리 이전 투구하면 새누리당만 어부지리를 얻고 야권은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2017년 정권 교체에 기여하는 길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이 싸워야 할 종국적인 대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고 새누리당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정권교체 길목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권교체를 이 중점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또 분명한 상대가 누군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전반적인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역시 당이 오늘의 분열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이 지금처럼 야권 내부 문제로 계속 혼란에 쌓여 있으면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정부 여당이고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따라서 당 체제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총선 체제로 전환을 해서 정부 여당의 견제와 총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호남에서 지금 당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루빨리 이 시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호남 특위를 구성해서 이 호남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호남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슈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신당이 호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이 신당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권의 분열 이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 탈당하는 분들이 밖으로 내건 이유는 이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어서 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류와 비주류 간의 불신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공천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문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탈당도 하고 신당 추진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 대표가 싫더라도 당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명분 면에서 보면 취약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공천에 있어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이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특히 유독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호남에서 이런 신당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실제로 신당이 창당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 호남 중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신당이 성공하려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치고 야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인 호남을 공략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낮기 때문에 신당 논의가 호남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특이하게도 이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야권들이 분열하고 신당들이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천 싸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 국민이 보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신당 세력 간의 가치나 이념 그리고 정책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로 경쟁하고 분당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내년 공천권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분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결국엔 이 공천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안철수 의원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공천의 명분보다는 혁신의 명분을 내세우는데 이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혁신의 문제가 있으면 당 내에서 혁신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옳은 자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외부에서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이 혁신을 이루가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야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또 내부 문재인 대표도 혁신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소위 친노로 분류되는 신학용 최재성 의원 이분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예. 지금 많은 의원들이 어떻게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고 정도와 원칙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저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제가 왜 이제 혁신을 내부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똘똘 뭉쳐도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기가 어렵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정부 여당이 이렇게 독주하고 행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야당이 건강하고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야당의 불행은 그들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사회적 불행으로 끝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분열되면 총선에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게 자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총선이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야권들 전체에서는 이 총선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의원님 보실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신당 세력이 서로 간의 비방을 자제하고 합심해서 이 정부 여당의 실정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의 예언을 넓혀갈 수 있고 또 총선 전에 한 차례 더 통합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제 총선 전에 통합이 어려우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신당이 호남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새누리당과 경쟁해야 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 연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공천하는 경쟁과 연대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물론 차선책이지만 현실적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개혁과 인물에 앞서는 세력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총선 이후에는 승리한 세력을 중심으로 야권을 재편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방향성도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다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 의원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합당을 하면서 가장 또 이슈가 됐던 분이 이 의원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향후에 또 계획도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출마를 하게 되신다면 또 새정치 쪽으로 나오실지 아니면 안철수 신당 혹은 그 외의 신당으로 나오실지 무소속으로 나오실지 이것까지도 다들 궁금해하세요.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현실 정치를 떠나서 성찰과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지러운 현실 정치를 보면서 이제 정치권에 복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뭐 세 가지 크게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복당하는 방안, 신당에 참여하는 방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정리해서 늦지 않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직 뭐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 방향을 정하고 또 준비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예. 특히나 이 어제 또 보도를 보니까 이 호남 광주에서 또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예, 어제 이제 김동철 의원께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탈당하느냐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되면 탈당 러시는 없을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적 지지에서 예면을 받는다면 네.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가 이 탈당이냐 아니면 유지시킬 수 있냐 이런 문제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신당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문재인 대표에 대한 거부감 거기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설령 그런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 탈당이라는 게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탈당해서 신당으로 참여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네, 대부분 뭐 그런 생각이라면은 이 향후에 문재인 대표의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나 리더십 이 방향성에 따라서 야권 재편이 또 심상치 않게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총선에 출마하시겠다는 입장은 분명하신 거고요. 예. 네, 여러 가지 복잡하실 텐데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